자, 선택 시간이고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즐거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운을 내봐야 되는데 앞서 이제 수급 포인트에 제가 좀 딴짓하느라고 잘 못 봤는데 뭐가 있던가요? 화학주들 좀 많이 올라와 있고 아.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또 매수 성향이 조금 달랐다.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업종 대표주들, 뭐 자동차의 기아, 네. 뭐 반도체 삼성전자, 그다음 뭐 LG화학 이런 삼성전자 종목들을 매수가 샀고요. 계속 꾸준하네요. 네, 개국인들에서.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네. 있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코스피 순매수 이제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은 화학 종목들이 조금 많았다는 거. 네. 그게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아, 같네요. 기관 순매수상에는 화학 쪽, 롯데케미칼, 포스코 이거 인터내셔널 아니고 대한유화, 뭐 어제 가스는 뭐 그 M&A 이슈가 또 있었고 부산가스인가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에 저게 제일 궁금한 동진 세미캠이 지금 제일 궁금한데 난 대량 거래가 있었어요. 어저께 갑자기 순매수가 좀 들어왔죠. 그렇죠. 이틀 뭘까? 전부터 뭐 동진세미캠이 조금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낙폭과대에 따른 뭐 저가 매력,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고 네. 뭘까? 레포트가 지금 거의 상당 기간 동안 없어요. 분석 레포트가. 뭐 2차 전지 쪽이라는 얘기는 있는데, 그쵸? 예, 네. 뭐 반도체 쪽으로 올라온 것 같진 않아요. 아니에요. 예, 아무래도. CNT 도전체? 네. 그건 가능성이 모르겠어요. 좀 있어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또 그런 노스볼트 얘기죠 뭐. 노스볼트 쪽. 네. CNT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확인 안 된 겁니다. 그냥 네. 소문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냥 뭐 팩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는데 진실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래량이 좀 많고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가 있다라는 거 눈에 띄는데 네. 자 그러면 저기서 이제 픽을 해야 되죠. 선택해 보면은 일단 정경민 차장 먼저 네. 저는 그 5위에 들지는 않았어요. 5위에 네. 들지는 않았는데 기관 매수에 순위권 뭐 밖에? 예, 7위, 8위 정도인데 사실 순위 매기는 것도 웃긴 얘기긴 하죠. 뭐 엊그제 뭐 사실 기관이 75억 산 거랑 73억 산 거랑 뭐 큰 차이 없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엊그제부터 조금 이제 관심이 좀 들어오는 쪽이 대형 중에서 SK입니다. SK. 주 SK. 주 네. SK가 계속해서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2차 전지가 시장에 가장 좀 핫하게 올라오면서 네. 그런 이제 또 에너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얽히고 설키면서 이 회사를 어떻게 찢어서 붙이느냐, 또 이제 합병 후에는 어떤 또 시너지가 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좀 관심은 좀 많은데 의외로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던 이제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석 이후를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오늘 살 필요는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24일 날 이제 SK의 이제 스토리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좀 열리는데 역시 이제 SK의 이제 지배 구조 그리고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지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신기하리만치 안 오르고 있는 게 이제 뭐 물론 회사의 분할 이슈긴 하겠습니다만 SK 이노베이션이에요. 뭐 유가 올라가는 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되면서 지금 뭐 헛바퀴를 계속 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SK 관련돼서 에너지와 2차 전지 이제 셀과 소재 요 관련해서는 요 스토리데이를 전후해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그간 좀 움직이지 못했던 것들이 반영될 여지가 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이 이제 합병이나 분할 같은 걸 할 때는 이제 주식에 대한 주가에 대한 전체적인 가치를 고정시켜야지만 이제 뭐 합병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가격이 고정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서 다소 좀 뭐 횡보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이 좀 되고요. 어쨌든 뭐 SK 그룹의 색깔은 좀 명확하죠. 뭐 이제 바이오 쪽, 반도체 쪽 그리고 뭐 2차 전지, 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확고하게 지금 뭐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누구를 밀어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져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역시 이제 사업 지주 회사라고 볼 수 있는 SK가 이 전체적인 걸 이제 통솔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좀 저는 그 스토리데이, SK 스토리데이 이후를 좀 바라본다면 어느 정도 좀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소재 기업은 약간 이제 반개 기업까지 합쳐서 보면은 분리막을 하는 이제 I 테크놀로지랑 네. 동박을 하고 있는 SKC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소재의 내재화를 위해서 과연 이제 추가적인 사업 진출 혹은
뭐 해외에 있는 뭐 거점 기업들의 인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회자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뭐 유가 상승하고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좀 가격 편승 효과. 왜냐하면 에너지 기업으로 커온 회사다 보니까 네. 좀 뭐 하반기에도 뭐 한 4천억대 영업이익 뭐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뭐 한 30만 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SK요? 네, SK. 오늘 굳이 뭐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저는 이제 24일 날 스토리데이를 전후한 그런 좀 일정상의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시기니까 꼭 이 종목을 매수한다라기보다는 SK 그룹의 이제 사업 구조 개편, 요거를 좀 관심을 갖자라는 차원에서 SK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주사죠, 지주사. 네, 사업 지주사. 네, 네. 지주사인데 이제 과거의 지주사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홀딩스의 개념에서 투자형 지주사 네. 많은 투자를 해놓고 그것도 이제 대부분 IPO를 좀 많이 또 하고 있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또 변모하는 게 말씀하신 사업형 지주사. 그렇죠. 지주사가 이제 사업도 같이 하는 하여튼 계속 끊임없이 변신을 하고 있고 어찌 보면은 최근에 그 문어발식 확장의 대표적인 규제를 받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이 모델이 사실은 우리 일반적인 그룹사들의 모델을 따라갔었잖아요. 그렇죠. 무한 인수합병을 재벌 막 기업들의 모델을 그렇죠. 따라간 거죠. 그거를 지금 SK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최태원 회장이 상당히 잘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좀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SK는. 그걸 봤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투자 회사가 SK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제 보니까 최태원 회장 어디 뭐 방송 프로그램에도 나오시는 것 같던데. 못 봤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그 재벌 기업들 최태원 회장 포함해가지고 세 분인가요? 네. 그 모 방송국에 오. 그 약간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프로그램 뭐 같은데요. 그거, 예, 뭐. 네, 거기 출연하시는 것 같고. SBS 네. 그런 것 같아요. SK는 또 연말에 이제 또 배당 시즌 다가오잖아요. 뭐 배당 매력도 또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기업이니까. 네. 정유민 차장의 픽은 네. SK, 김현 매니저는 저는 오늘 제 픽을 이제 롯데케미칼 올림픽 롯데케미칼. 종목을 롯데케미칼로 준비를 해왔는데 조금 전에 우리 그 애널리스트께서 네. 롯데케미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네, 김학준 소문으로 대리가. 들었어요. 예, 네, 예. 그 롯데케미칼이 언급되는 걸 제가 잠깐 보고 왔는데 네.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수급적인 특징주로도 지금 롯데케미칼이 좀 걸리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아까 기관들의 이제 매수 상위 종목들의 화학주들이 좀 많이 올라온다. 롯데정밀화학,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는 건 큰 틀에서 봤을 때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일단 수요가 이제 계속해서 좀 회복을 하고 있고 과거와는 달리 이제 수요가 이 회복하는 사이클일 때 많은 기업들이 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특히나 중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증설 투자를 하다 보니까 호황이다 이제 잘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꼭 화학주들이 엎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달라진 게 공급 부분도 상당히 좀 타이트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에서 요즘에 막 규제 얘기 때문에 되게 시끄럽잖아요. 특히 환경과 관련된 규제도 워낙 지금 타이트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에 있는 화학 기업들이 대규모 증설이라든지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일부 화학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지금 막 허리케인 때문에 또 난리잖아요. 뭐 그런 것들 영향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후적인 어떤 리스크와 그리고 이제 공급 측면에서 상당히 좀 타이트한 부분, 업황이 계속 회복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빠져 있는 화학주들을 조금 주목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인 위치를 보면 정말 좀 많이 좀 쉬었다가 한 3, 4개월 이상 계속 좀 조정을 좀 받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25만 원대에서 26만 원대까지 상승이 조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 둔화되는 리스크는 충분히 이제 2분기, 3분기를 좀 거치면서 반영이 좀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앞서 그 뭐 화면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2030 이제 그린 비전이라는 걸 이제 그 롯데케미칼이 발표를 했거든요. 네. 요즘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수소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2030년까지 수소 관련된 매출을 한 3조 원대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다방면으로 사실상 이제 수소 생산, 유통, 활용하는 모든 이제 밸류 체인에다가 신규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사실 이 롯데케미칼의 자회사, 요즘에 롯데케미칼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있는 회사가 롯데정밀화학이라는 회사예요. 롯데정밀화학이 뭐 매일 신고가를 치면서 뭐 올라가고 있는데 요 회사가 요즘에 이제 주목을 좀 받았던 게 암모니아 때문에 주목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뭐 가성소다 이런 이슈도 있고 뭐 다른 부분도 좋지만
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롯데정밀화학 이런 종목들이 수소와 관련된 이 암모니아 쪽에서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네. 자회사 롯데정밀화학의 이제 암모니아와 관련된 또 밸류체인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시너지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본다면 롯데케미칼 사실 조금 이제 최근에 시장이 좀 변동성 구간이잖아요. 무거운 종목들이 좀 잘 안 움직인다. 또 경기 민감주들도 사실 상반기만큼 그렇게 화끈하게 상승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어쨌든 4분기 내년 1분기를 타겟으로 좀 긴 안목으로 여러분들이 좀 종목을 좀 보신다면 앞서 우리 차장님 말씀해 주셨던 SK도 저는 상당히 좀 유망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롯데케미칼 역시도 오늘 뭐 수급 특징주 올림픽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조금 유망한 그런 이제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이 암모니아의 성질이 아마 탄소 포집 여기에도 영향이 있잖아요. 암모니아가 지금 강세가 나오는 거는 이게 NH3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분해를 해가지고 수소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 수소를 계실수소? 액화시켜서 그걸 막 그 보관하고 운반하고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암모니아로 이렇게 이송을 시키면 상대적으로 좀 위험성도 낮고 네. 네, 훨씬 더 이제 뭐 쉽게 운반을 좀 할 수 있다 보니까 요즘에 좀 암모니아. 근데 또 암모니아의 원료가 된 또 질산 가격도 굉장히 많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뭐 휴캠스. 그러니까 지금 화학이 네. 굉장히 좀 뭐 노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네. 비료 회사도 이러다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다 움직이고.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이 지금 설비 투자를 늘린 게 아니라 네.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영업이익,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마진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연휴 기간 동안 화학 공부를 다시 해야 되네. 아이고 참 공부할 것도 많아요. 두 분의 픽은 하여튼 선택한 그 네. 수급 특징주로서는 김혜 매니저는 롯데케미칼, 정인민 차장은 SK 이렇게 해주셨고, 자 따로도 준비한 기업 뭔지 화면으로 정리된 게 있으니까 볼까요? 정인민 차장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김혜 매니저는 해성 DS. 무거운 것만 이렇게 색깔이 참 많이 네, 다르네요. 무거운데 뭐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요. 요즘 그래요? 보면 요즘에 좀 대형주들이 잘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분명히 좀 포인트가 있어 보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누구 할 차례죠?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상사 종목이잖아요. 상사 종목이고 뭐 상사 종목이 이렇게 시장의 중심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이런 자원들의 이 인플레이션이 좀 네. 가속화될 때 한 10년 전이었나요? 그때 막 차화정 날라가고 뭐 그럴 때 이제 상사가 한번 좀 잘 뭐 갔었는데 사실 굉장히 이제 고스펙의 똑똑한 문과 출신들이 많이 가는 예전에. 회사죠. 예. 연봉이 높기로 네. 유명했었죠. 연봉. 이제 상사맨.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해외 언어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한 네. 3개국어는 기본적으로 하고 뭐 장그래도 있으니까요. 장그래. 아하. 네. 장그래가 떠오른 그 건물에서 찍었죠. 그 맞습니다. 예, 드라마를. 오, 예, 일단 뭐 종합 상사면서 이제 뭐 돈 되는 거는 사실 다 합니다. 이런 상사에서. 그러니까 그래. 일본과 우리나라만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 상사 모델이. 맞아요. 이게 자원이 이런 게 좀 없다. 뭐 중개 무역 이런 걸 하는 이제 나라였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여기에 좀 특화되어 있는 이제 그런 회사고 이제 뭐 3대 그 상사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제 뭐 종합 그 상사로서 천연가스, 뭐 철강 제품, 요즘에 또 이제 좀 회자가 된 게 이제 모터코어 쪽에 전기차에 이제 모터에 있는 이제 코일 그 감은 그 이제 핵심 부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이런 상사 종목들은 달러가 강세면 또 강세 국면으로 가는 그런 네. 특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냉형 강판 5만 톤 팔았는데 그 원화로 받지 않잖아요. 다 네. 이제 달러로 결제를 받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좀 영업 외적인 수익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뭐 오늘 이 종목이 많이 회자될 것 같기도 한데 국제유가와 함께 이제 천연가스가 굉장히 요즘 가격이 고공행진을 좀 하고 있고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미얀마 가스전이잖아요. 미얀마 네. 가스 광구. 근데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까지도 좀 추가가 되는 그런 소식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뭐 음식 팔겠습니까? 철 팔죠. 이게 철강 제품들에 대해서 가운데서 이제 무역을 하는 이제 이런 사업도 굉장히 호조세고 그러면 지금 거의 다 있잖아요. 지금 원재료를 그러니까 원자재를 천연가스를 가지면서 최근에 가격이 상승 나온 걸 반영시킬 수 있고 최근에 핫하다고 하는 2차 전지에 물론 배터리는 아닙니다만 이 자동차 부품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달러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철강을 비롯한 이런 좀 소재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진다면
굉장히 좀 무거운 그런 주식으로 평가가 좀 되긴 했습니다만 어제 6% 7% 이렇게 팍 튀어오른 거는 뭔가 좀 변화의 조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포스코 SPS라는 그 자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철강 제품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이제 전기차 부품 그런 쪽에도 모터코어 그다음에 또 구동 샤프트 이런 것들 좀 수주를 해서 가고 있다 보니까 뭐 좀 여러 가지 거리는 잘 어우러지고 지금 시기에 좀 잘 맞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무역량 회복에 대한 그런 기조도 계속해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이 회사뿐만 아니라 상사들의 어제 뭐 LX 인터내셔널도 나쁘지 않은 좀 흐름을 좀 보였으니까 시장 분위기에 좀 잘 어울릴 만한 이제 그런 사업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또 3분기에 그 이익 기대치를 좀 높여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뭐 매출 3조, 영업이익 한 6천억 정도 그 전망이 좀 최근에 주가를 좀 들어 올리는 것 같은데 2016년 이후에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던 3만 원 선을 전 뭐 어렵지 않게 넘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뭐 한 2만 5천 원 전후해서 좀 매수를 하시고 목표는 한 3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손절 라인은 2만 2천 원 뭐 이렇게 좀 잡고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참고하시라고 네. 딱 알려주셨고 친절하게 김명 매니저의 따로 나는 이런 기업을 좀 보고 있어요라고 하는 네. 저의 픽은 오늘 해성 DS를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해성 DS요. 뭐 연초부터 정말 많은 관심을 좀 받았었던 기업이고요.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뭐 최고 수혜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뭐 주가에 조금 부침도 좀 있었고 이 차량용 반도체 쪽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아무래도 조금 떨어졌었는데 새로운 이슈가 이제 조금 나온 게 있어서 그 얘기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오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기업의 내용은 반도체 이제 패키지 서브스트레임, 리드 프레임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적인 부품단의 이제 제품군들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결국은 이제 증설과 관련된 이슈들, DB 하이텍도 언제 증설하나, 뭐 해성 DS도 언제 증설하나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관심사였는데. 지난 이제 15일 날 드디어 이제 해성 DS가 과감하게 이제 증설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무려 500억 원 규모, 자기 자본의 20%가 훌쩍 넘는 이제 금액으로 설비 투자를 이제 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왔거든요. 설비 투자의 이유는 뭐 명확해요. 수요가 워낙 빠르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고객사들의 이제 증설 요청을 참다가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도체용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라든지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리드 프레임 이런 것들이 뭐 반도체 패키지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는 가장 좀 필수적인 이제 부문이기 때문에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풍기에 대한 얘기들은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또 현대차 아산 공장까지 또 셧다운됐고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자동차를 못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을 어떻게 이제 늘릴 거냐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 현대기아차 그룹도 자체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생산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엔 또 뜬금없이 또 하나 시스템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한화. 네, 한화 시스템이. 그 정도로 지금 이쪽이 소위 말해서 공급 측면의 쇼티지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뾰족한 해법이 없어요. 뭐 그런 상황에서 해성 DS가 공격적인 이제 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뭐 아까 우리 사장님도 노났다라는 표현을 써주시지만 이쪽도 정말 노났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지금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고 수요는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증설까지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흘러가는 분위기가 뭐 2차전지 소재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하고 전혀 다를 게 없다. 뭐 그런 거에 비하면 주가는 충분히 오랫동안 좀 소외가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증설 계획이 발표된 날 지난 15일 날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섰고요. 어저께도 이제 상승을 하다가 조금은 좀 누르는 모습이었는데 21선 이제 눌림목이 좀 들어오는 구간 4만 원대, 4만 2천 원대 요 구간이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조금 드는데요. 일단 만약에 조금 밀린다면 뭐 4만 원 초반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4만 2천 원, 4만 3천 원 정도 매수 밴드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그 정도 구간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1차적인 목표 가격은 5만 원, 손절 가격은 3만 7천 원 정도 말씀드리는데 증설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저는 더 주목해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2차전지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규모로 증설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자본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 3자 배정 유증이라든지 일반 공모 유증, 전환사채 발행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해성 DS는 지금 말씀드린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는 것처럼 네. 매출액도 워낙 지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이익의 규모도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자체적인 자금으로 500억 정도 충분히 조달을 해가지고 내년까지 무난하게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다.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만약에 내년까지도 이런 쇼티지가 이어지면 또다시 증설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근거된 자료 화면도 준비를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가격 전략 마찬가지로 좀 이제 또 이야기해 주셨고, 다 하셨죠? 네, 다 했습니다. 김해 매저는 오늘 본인이 선택한 기업은 해성 DS, 네. 그다음에 정경민 사장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렇게 됐습니다. 김해 매저 이제 또 돌아가셔야죠. 네, 뭐 이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좀 추석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좀 해보고요. 저는 긴 연휴 끝나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 매저였습니다.